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이 따뜻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약간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건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이 부동산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구 오피스텔 완공 지연에 1,300억 원 부실 비상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1,300억 원을 빌려줬는데 사실상 돈을 못 받는 건데요. 충당금으로 55%를 쌓아라. 그러니까 55%는 못 받는다고 장부에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졌는데 지금 덮어놓은 건데 이걸로 인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 금액이죠. 대우건설도 이런 굴지의 대기업도 440억이나 물어내고 건설을 포기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게 늘어나면은 더 위험한 게, 대우건설이 분명히 분양을 했을 거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이 땅을 팔아버리거나 이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어요. 나는 돈을 냈는데 이제 붕 떠버리는 거죠.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사태들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건설사도 무너질 수 있지만 여기 계약한 사람들, 개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벌어질 일들이 있는데, 이제 대출 사기 같은 게 더욱더 많이 밝혀질 겁니다. 이제 과거에 부동산이 조금 좋을 때 분명히 서류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은행과 짜고 이제 돈만 빼돌린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가 잡혔는데 미분양 상가 산다고 하고 680억 불법 대출 받은 일당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이런 금액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엔 다 은행이 떠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회수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어디다 빼돌렸겠죠. 돌려주려고 모아놓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PF에서 연쇄부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다급했는지 작년 9월 기준으로 이제 자료를 발표하고 있어요. 작년 9월이에요. 근데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김진태발 이제 돈맥 경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PF 무너지네 만에 채권 시장에 난리가 났다 해가지고 돈을 조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난리가 있었잖아요. 난리가 있기 전에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이 2023년 2월이잖아요. 얼마나 더 늘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위험 수위가 이미 돌파했을 겁니다. 저는 위험 수위를 한 4%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최소한 증권은 이미 돌파했고 저축은행은 4%를 돌파했을 겁니다. 지금 사실상 2%만 넘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4% 넘어가면은 터졌다고 보는 게 확실한 게, 지금 보시는 뉴스는 2011년 5월인데 그래프가 한 4%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오른쪽 표 보시면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립니다. 2011년 1월부터 해서 문을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9월에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뉴스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이다 입니다. 지금 작년 9월 기준으로 125조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보험과 은행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진 않죠. 0.39, 0.03 이렇게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도 낮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는 낮는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보험이 지금 1,800억 정도입니다. 퍼센테이지가 낮은데 이제 금액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9월 기준이니까 지금 최소 한 1, 2% 이상씩은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인데요. 왜 앞으로 증가할 것이냐? 당연하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주택가격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매매 지수하고 전세 지수, 아파트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분홍색이 훨씬 더 떨어지는 폭이 크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하락 폭이 훨씬 큽니다. 매매 가격 하락하는 것보다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정부가 이거 하락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사실상 하락을 막지 못했어요. 지금 하락하는 속도 보시면은 하락폭 약간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 했든 시장은 이제 계속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도별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그래프로 갈수록, 짙은 파란색일수록 매매 가격이 더욱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 경기, 세종, 대구, 부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하락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중에 세종이 이제 하락폭이 가장 커요. 서울도 조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하는 폭이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데, 문제는 전세 가격 지수는 하락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 지수 시도별로 살펴보면은 서울하고 경기, 인천,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서울하고 세종하고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 하락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서울 전세가 반토막 났다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생겨나죠? 깡통 전세 같은 게 또 많이 생겨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집주인 대신 이제 세입자에게 물어준 금액인데요. 지금 2023년 1월에 1,7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 1월에 한 500억 정도였으니까 3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물어준 금액이 한 9,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1조가 되는 건데요. 말이 1조지 지금 제가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하고 매출을 살펴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산이 한 8조 3천억 정도, 자본금이 한 3조 6천억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냐? 올해 안에 파산할 것 같아요. 이 추세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돈을 계속 물어주면은 주택도시공사가 먼저 파산할 겁니다. 지금 집값이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이렇게 빠른 상태에서 깡통 전세들이 늘어나고 이제 돈을 받지 못하면은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대신 물어준 게 1조가 넘었는데 돌려받은 게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다 못 돌려받는 것인데요. 이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를 다 돈으로 메꿔준다고 또 막 뉴스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엄청 반발할 수도 있겠죠. 피해를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투기꾼들 주머니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간 거잖아요. 이제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허그에서는 이 감당이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틸 수가 또 없는 게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좋죠. 사실상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할 사람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일자리 제공 지수 보면은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리고 최근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대출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대출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죠. 예금 맡기면은 금리 높으면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불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처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장기간 저금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금리가 정상인가요? 아니죠. 장기간 저금리가 비정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옆나라 일본 있잖아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리도 안 내리는데 또 심각한 게 있죠. 이제 무역 적자가 엄청 심각합니다. 2월에도 1일에서 10일부터 50억 불이 적자 났다고 합니다. 1월에는 127억 달러 적자였는데 2월에는 그거보단 조금 괜찮아지겠지만 그래도 적자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적자가 날 수가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외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무역 적자가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역 적자가 가장 많이 나고 있고 중국 무역 적자를 메꾸려면은 중국하고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장기간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도 올라서 물가도 또 오르고 이제 더 고통스럽고 돈도 빠져나가니까 자산시장도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